제가 일단 첫 번째 주자라서 저부터 발표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커서 아이디 신청은 안 했었는데, 그 계정이 하나 남는다고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받았고요. 근데 뭐, 코드 만질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일단 리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최대한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은, 일단 처음에는 그, 마이크로 ROS 코드 분석하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일단은 전체 코드 한번 요약해줘라고 부탁을 해봤는데, 네, 제가 굳이 코드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요약을 해줘가지고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는지 같은 거를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파악한 인원한테 인수인계 받는 느낌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로직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때 원래 이제 그랩이나 ACK 같은 툴을 좀 약간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썼어야 되는데 AI가 그 과정을 대신 해줘가지고 그 고수가 되지 않아도 굳이 그랩 쓰지 않아도 어느 로직이 어느 파일에 있고 어느 부분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툴이 못 해주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설정 파일 바꿔줘 같은 거는 이제 원래는 문서를 보고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AI한테 부탁하면은 설정을 좀 바꿔줬고, 그리고 함수 선언만 해놓고 내용 채우는 거는 코파일럿도 해주기는 하는데, 커서가 조금 더 잘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애매한 거가 이거였는데 프린트F로 다 로깅이 돼 있던 티클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거는 어떤 거는 이제 로그.점 에러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로그 인포, 어떤 건 로그 디버그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제 레벨에 맞게 수정을 해줘 했더니 뭐 거의 대부분 맞게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편했었고 그리고 파일 하나에 이제 함수가 다 있었는데 뭐 어떤 거 로직에 따라서 이제 파일들을 분리해줘 했더니 뭐 분리를 해주긴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잘 해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 써본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코파일럿은 원래 쓰고 있었고 이제 뇌에서 다음 작성할 코드를 꺼내서 입력해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코파일럿은 손목이랑 손가락 건강에 굉장히 좋았고 이제 키보드 없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코파일럿은. 그래서 그리고 빔하고 연동해서 커밋 로그 작성할 때도 이제 P 옵션 해가지고 어떤 파일 수정했나를 밑에 띄워놓으면은 알아서 커밋 로그를 작성해줬고 그리고 제미니 CLI라고 이거는 무료인데 그 API 리밋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쉘에서 쓰는 툴인데 이제 쉘에서 뭐 프로젝트 생성해줘 하면은 생성해주고 코드 찾아줘 하면 찾아주고 뭐 코드 찾아서 수정해줘 하면은 그런 것도 수정을 해줘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프로젝트 할 때 이 바이티스 프로젝트 빌드가 굉장히 좀 짜증나는 부분인데 이거를 메이크 파일 만들어줘 했더니 만들어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빌드 되는 거는 확인은 했는데 실행하는 건 뭐 결국에는 바이티스 열어야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실험을 못했고요. 그리고 커서도 CLI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니 CLI랑 생긴 건 똑같은데 커서 AI가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커서 아이디랑 같이 쓰면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제미니 그냥 웹 버전은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알진 못해도 대충 알고 있는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썼고 이제 출처를 달아주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지연해서 말을 하는 건지 파악하기가 편했고 별로 거짓말도 안 하는 AI는 제미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클로드는 제민이랑 비슷하긴 한데 코드를 조금 더 잘 짜주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커서 AI를 쓰면은 클로드는 딱히 필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쓰면서 몇 가지 그 미리 명령을 넣어놓은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트레일링 스페이스를 계속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넣어주면은 네, 트레일링 스페이스는 잘 안 넣기는 한데 그래도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드에 자꾸 한국어 주석이랑 그런 걸 넣어가지고 대답은 한국어로 하되 그 코멘트를 포함한 모든 코드는 다 영어로 작성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넣었더니 그 응답하는 거는 한국어로 해주고 코드 짜는 건 영어로 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개 명령은 저한테는 필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드 짤 일이 그 지난주까지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 어차피 비용 똑같이 나가는 거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안 해봤던 건데 검증은 가능한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플러터로 해봤고 원래부터 이제 만들려고 한 5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어차피 이제 회사에서 돈 내줬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본 거였고 어떤 앱이냐면은 스트림 가져와서 그냥 뉴스 피드 TTS로 읽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은 안 만들어 놨었고 그래서 서비스로 만들어서 화면 꺼도 작동하게 해줘 했더니 프리원 라이브러리 찾아서 추가해주고 서비스로 로직 옮겨주고
잘 돌아가는데 버튼이 깜빡거리는 버그가 있어 했더니 깜빡거리지 않게 수정도 잘 해줬고, 뭐 중복된 거 두 번 말하던데 이거는 버그지 않냐 했더니 또 있던 로직들 활용해가지고 되게 해줬고, 뭐 코드에서 요거는 이 파일에 있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비슷한 것도 다른 것도 해달라 했더니 뭐 잘 알아듣고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인 기능은 굳이 아직 만들진 않았고, 그냥 이 상태로 묵혀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느낀 점은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거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줘 하면은 굉장히 잘 해줬고, 근데 9버전에 맞게 코드를 짜가지고 최신 프레임워크에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9버전이잖아, 최신 버전에 맞게 해줘 해도 별다른 소용은 없었어요. 학습이 덜 된 건지. 그리고 아예 없는 기능 추가하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안 해봤고요. 그리고 네, 요게 좀 하나 장점이었던 게 제가 5년 동안 묵혀뒀던 그냥 프로젝트인데 그게 좀 의욕이 생기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평을 하자면은 코드 요약도 그렇고 작성도 그렇고 그 인턴 끝난 좀 똘똘한 직원 한 명이 공짜로 생긴 느낌이었고요. 경력직만큼 똑똑하진 않은데 그 경력직 역할은 뭐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코드 짜달라고 하고 검사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 명령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채팅에서 그 어떤 부분을 왜 수정해야 되는지 하나씩 말을 하고 나서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검증할 때 조금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초보자가 선생님으로 쓰기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설명을 다 하기는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서 CLI는 이 자료 작성할 때는 안 써봤는데 써보니까 제미니 CLI보다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네, 굳이 커서 CLI 안 써도 제미니 CLI가 무료라서 쉘에서는 그냥 무조건 쓰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단점이 디프 방식으로 코드 수정을 해가지고 큰 파일 한 1000줄 되는 거를 여러 파일로 쪼개달라고 하면 디프를 거의 한 700줄을 작성하다가 뻗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목록만 뽑아달라고 하고 리팩터링 툴 이용해서 그 함수들만 옮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커서 아이디는 또 버그가 있는지 리팩터링 기능이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플러그인을 덜 깔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목록만 뽑아달라 하고 수동으로 하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저는 사용 예를 위주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QTS는 MPW 과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하면서 일단 맨 처음에 해봤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유저 레벨에서 그 FCS를 이전에 패킷에 FCS를 계산해서 뒤에다 이제 패킷 뒤에다 붙이는 거는 유저 레벨에서는 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커서 AI가 하면 어떤가 해서 한번 그거를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은 엄청 빨리 동작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진짜 그 구글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들 엄청 많이 그 해고시키고 한 이유가 있겠구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 처음에 제가 이제 FCS 계산하고 그거 붙이는 거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현 과정은 이제 제가 어차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커서 AI한테 명령시키고 나중에 그거를 채팅했던 거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그거 MD 파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발표용으로 해서 일단은 제 개인 깃허브 이쪽에다 올려서 좀 링크는 같이 달아놓긴 했거든요. 일단은 그거 구체적인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늦게 적용한 건데, 그 시험을 하다가 그 뭐 이상한 현상들이 좀 나와서 그 지금 그 들어온 패킷에서 혹시 패킷이 깨지는 게 아닌가 해서 그 FCS를 체크하는 것도 여기다 같이 기능을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할 때 제가 그 명확하게 제가 이제 그 명령을 내릴 때 진짜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게 내려서 그런지 얘가 이제 통계 정보 자체를 엉뚱한 데다가 뭐 넣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안 하더라고요. 원래 원했던 머릿속에 생각했던 대로 해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다시 원복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명확하게 어디에 이렇게 그 통계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뭐 FCS 에러나고 했을 때 트래픽 키면서 거기에 대한 통계 정보를 거기다 넣어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다시 그 명확한 전달을 하니까 이제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면은 그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싹 집어서 해주면 지금 있는 코드에서 잘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성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PX 할 때, 그러니까 패킷을 그 뭐 네트워크 쪽으로 내보낼 때 싱글 버퍼로 돼 있었던 거를 그쪽에서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냥 멀티 버퍼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지가 알아서 뚝딱뚝딱 하더니 금방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얘가 중간에 지가 이제 컴파일도 해본다고 하면서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계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패스워드가 걸려있으니까 패스워드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어차피 얘를 쓰는 순간 내 코드는 털리는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얘가 커서 AI만 되게 강력해지겠다. 내가 도움을 받는 만큼 나도 걔한테 뭔가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워드까지 제가 이제 쳤을 때 이게 이 프로젝트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막말로 그거를 뭐 모니터링 하면 뭐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시스템 통째로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커서 AI용으로 따로 벌처 머신을 하나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없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코드 리팩토링을 한번 요청해봤어요. 이제 코드가 이제 좀 지저분하고 해서 일단은 그 코드들이 좀 지저분한데 리팩터 해줘. 근데 필요에 따라서 디렉토리를 생성 삭제도 되고 파일도 그렇고 함수, 상수, 매크로 등 뭐 다 내가 건드려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게 한꺼번에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를 했더니 얘가 하다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다시 다그 기대서 다시 클론 다시 해가지고 그 저기 했던 거 이상하게 만들어놨던 거 날리고 하나씩 진짜 하나씩 그렇게 뭐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없으면 그거 다 해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다른 기능 추가할 때만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해주긴 해줘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키면 열심히는 하는데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얘한테는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얘하고 이제 제가 이제 보통은 명령 하나로서 그냥 얘가 저기 하는 결과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커널 패닉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바꿔줬는데 그 바꿔준 거가 약간 일차원적으로 얘가 생각을 해서 바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적을 했어요. 아, 여기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SPI로 패킷을 이렇게 내보낼 때 데이터를 내보낼 때 SPI 싱크 함수를 쓰는데 이거 저기 하면 이제 뭐 그 스피낙을 그 전에 막 이렇게 걸게 되면 이거하고도 같이 해서 문제가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뭐 얘가 답변하기로는 뭐 맞다 그리고 좋은 지적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다고 해고 코드를 원복시켰다고 원복을 시키더라고요. 원래 있던 코드대로 다시 원복을 시켜요. 근데 그리고는 그거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간은 그냥 코드 자체를 그냥 분석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잘하는데 실제 근데 경험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짜고 이 함수가 뭐고 이렇게 해서 짰을 때 이거의 조합에 의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걸르는 여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코드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건데 그 학습된 게 정확하게 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얘가 해놓은 거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제 그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게 가끔 나오는데 뭐 인코렉트 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실제 원격으로 접속해 있는 그 창이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뭐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슈를 제가 이제 그 증상을 이제 다 이런 증상이 있다. 이거를 어디에다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 달라 이렇게 했더니 쭉 찾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코드도 수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큰 것들은 약간 해결해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하고 좀 말이 서로 안 맞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 차원에서도 약간 분석은 좀 잘 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이거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거를 써본 거로는 일단은 코드 분석은 엄청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어떤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 엄청 빠르게 잘 해주고, 만약에 내가 이걸 진짜 잘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기능을 뭐 구현해달라든지 아니면 뭘 수정해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씩 이렇게 명확하게 그 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금 생각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 그 경력자들이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겪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퍼플렉스인가 뭐 요거를 가지고 간단한 기능 뭐 이렇게 저기 하면은 무슨 코드 짜죠 그러면은 그거에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짜줘요. 그러면 그거 딱 보고 돌아가겠구나 하면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쓸 때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능을 뭐 하나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커서 AI를 쓰면서는 그냥 프로젝트 전체를 그냥 딱 놓고 뭐 얘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거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아르미사님처럼 다른 걸 많이 써보지는 않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렇고요. 그 상위 소프트웨어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로 해서 더 예를 써보질 않아서 그냥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커버하는데 그냥 기능 추가하고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그 아직까지는 그랬어도 이제 막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것도 좀 많거든요. 때로는 뭐 하드웨어에 연관돼서 그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이제 칩이 있을 때 그 칩이 동작을 보고 이런 판단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다 싶으면 이런가 하고 이렇게 좀 깊이 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좀 커버를 못 해주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어떤 기능들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간단하다가 아니고 실제 어떤 기능을 하나를 명확하게 딱 기능 구현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저도 그냥 교수 한 명 딱 두고 그냥 하는 그러니까 한 3, 4년 차? 4, 5년 차 그 정도 그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 두고 일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서 AI 상의하면서 이제 실제 사례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느낀 점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처음 이제 커서 AI 개정 받고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저희 TSN-SK 스로프 측정 도구에 인자 하나를 빅데이터 옵션을 추가하는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자를 추가하려고 코드 일부를 추가하니까 이 나머지 부분도 이제 알아서 추가해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한 작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네, 일단 제가 느꼈던 좋은 점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부터 좀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옵션을 작동하도록 해준 건 좋았는데 보시다시피 1Mbps 그 비트레이트 제한을 걸라고 걸도록 옵션을 주니까 이제 900kb도 900kbps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셀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고치다 보니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아르민사님이나 성씨 같은 경우에는 신입 직원이 교수를 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2, 3학년 정도 된 학생한테 하나하나씩 가르쳐 가면서 같이 코드를 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혼자 했으면 우리가 시간이 짧게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커셀을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그냥 좀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커셀에 본격적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게 이제 제퍼 업무를 하면서 C코드를 짜는 경우였는데요. 이거는 제가 캡처는 까먹고 그냥 지워버려가지고 그걸 재현한 스크린샷인데 함수 안에다가 뭔가를 하는 코드를 넣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썸띵 하는 코드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C코드인데 여기 안에 ST 펑션을 넣어서 하려고 주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 안에 썸띵 하는 코드 자체는 잘 작성이 됐는데 C 표준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떴고요.
에러가 뜬 것도 이제 잡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러가 떴으니까 뭔가 부진지 확인해 보겠다. CPU 조작은 이게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해 보겠다 하더니 그거를 이 함수를 이 함수 안에서 함수 정의를 위로 올리는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이제 대체 무슨 논리 과정 거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조금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작성 능력은 좀 많이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일단 뭐 AI가 내장돼 있으니까 그래도 문제 해결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마침 문제가 생겼을 때 AI한테 자동으로 이제 질문해주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이걸 사용해봤는데 저도 이 부분에 중에 캡처하는 걸 까먹었는데 그 파일 수정 없이 그 목전 같은 거 바꿔가지고 이제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얘가 자꾸 파일 수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증까지 내면서 저한테 요청해봤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파일 수정하라고 잠시만요. 여러 가지 옵션을 줬는데 파일 수정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파일 수정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설정 들어가서 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던가 얘가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내는 게 문제면은 그냥 에러를 내뱉는 기능을 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조금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TCP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바로 1번 옵션부터 아주 잘 작동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 그대로 다시 이제 커서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저는 어느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구조부터 확인을 하더라고요. 굳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더니 앞서 챗GPT가 했던 것처럼 CLD 설정 파일을 찾아봅니다. 파일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더니 CLD 파일이 git 이그노에 있다고 프로젝트에 CLD 설정 파일이 있을 수 있대요. 위에서 그 파일 찾아놓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꾸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해결책이 나오긴 해서 그걸 적용해봤더니 뭘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예 꺼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앞서 말했던 그냥 코드 자동 완성 기능만 사용하고 이제 채팅 기능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얘가 또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코드 분석해달라 했더니 10분 넘게 이제 그래프만 이렇게 이게 한 몇십 줄 되는 걸 자른 건데 그렇게 고장이 나기도 하고 오른쪽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을 썼더니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자동 완성으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뭘 하는지 보자 하면서 탭을 막 눌렀더니 이게 커서가 자동 완성에 좀 호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주 하는 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느낀 결론은 일단 제가 쓴 코드의 의도 자체는 잘 파악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자동 완성해주는 거는 되게 잘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 단순 작업이 드는 시간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내장된 AI 채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챗GPT나 뭐 사용할 수 있는 AI가 있으면은 그거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GPT나 클로드 같은 거를 가져와서 튜닝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튜닝을 어떻게 한 건지 오히려 코딩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 아이디에 내장됐다는 점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것 같았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아무거나 물어봐도 일단 프로젝트 구조부터 스캔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닭을 잡아달라 했더니 자기 소 잡을 줄 안다고 수산을 막 휘두르다가 저까지 잡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인 것 같았는데 아직 갈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예전에 어떤 유튜버가 커서의 아이디를 소개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은 프론트엔드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되게 잘 썼는 것 같았는데 제가 하는 작업이 제퍼가 확실히 뭐 리눅스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한창 쓸 때는 제가 어셈블리 코드를 많이 만져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앞에서 이제 C 문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 보면은 또 C 학습 데이터는 차고 넘칠 텐데 그거는 C 문법도 모르는 거는 그냥 튜닝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프롬프트 잘 짜면은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까지 연구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업데이트는 자주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는 지난달 말쯤에 작성했었는데 지난주에 한번 특히 써보니까 뭔가를 시켰더니 그 작업을 여러 서브 태스크로 나눠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도 분호 씨랑 얘기할 것 같은데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AI, 챗GPT나 이런 거 맨 처음 쓸 때 가장 먼저 해보는 게 무지성으로 부탁해보는 거거든요. 얘가 얼마나
이제 AGI에 접근했냐, 그냥 해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1번 이제 무지성 코드 생성을 부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타이밍 다블링 기반으로 코드 생성하는 건데, 이게 저희 하드웨어 쪽 그 로직 설계할 때는 보통 어떤 기능을 하는 모듈을 설계할 때 이 모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비헤이비어를 정의하고 인풋 아웃풋 정의를 문서로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타이밍 다그램 이런 걸 작성하거든요. 이 하드웨어 쪽은 클락 기반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한 클락에 이제 제가 선언한 모든 변수들이 소프트 치면 변수인데 모든 변수들이 한 클락에 전부 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클락에 대해서 모든 이 시노드를 다 이제 볼 수 있도록 전체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항상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다이어그램 작성하고 이걸 기반으로 또 코드를 생성하고 코드를 이제 설계하고 또 설계된 코드에 대해서 얘가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벤치를 이제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걸 목차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지성 코드 생성 부탁하기. 이제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소프트 쪽에서는 이제 헬로 월드라고 이제 그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해보는 거 헬로 월드 하는 건데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보통 얘가 가장 개발 환경 같은 게 잘 갖춰준다 이런 거 할 때 카운터 모드를 설계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FPGA 올려보고 이제 1초 되면은 뭐 이제 LED 깜빡이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그래서 카운터 모드를 얘한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주석으로 좀 이게 비밀스럽게 이제 부탁하면은 얘가 이게 음영 처리돼가지고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64비트 카운터 이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시스템 카운터, 64비트 카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카운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드라마 미스터 플랑크톤의 주인공 해조가라고 있어요. 네, 해조 전략 다 해달라고 다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하단에 만들어주긴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게 잘 만들어준다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인풋에 카운트라고 있는데 이 카운트가 입력으로 들어왔으면은 이걸 가지고 뭔가 안에서 쿵닥쿵닥 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카운터 여기서 선언되고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좀 저도 의심스럽기 시작했죠. 정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근데 저도 좀 지켜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좀 이제 살짝 기초적이지만 학부생들도 많이 이제 그 반도체 설계 때 만들어보고 하는 기초적인 모듈 중에 또 그 파이퍼가 있거든요. 싱크로너스 파이퍼.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싱크 파이퍼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들어줬는데 보면 모듈하고 싱크 파이퍼 이름하고 엔드 모듈 이게 그 끝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인풋이랑 아웃풋만 정해져 있고 인풋 아웃풋 가지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지? 또 그래가지고 이제 카운터랑 이제 싱크 파이퍼 모듈 가장 기본적이고 자료가 엄청 많아요. 매번 이제 학부생들이 이제 반도체 수업 들으면은 교수님이 직접 내주시는 게 파이퍼 모듈 한번 설계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게 간단하게 퀴즈 형태로 많이 과제로 내주시는데 그래서 자료가 엄청 이제 많을 텐데 이거 코드를 생성하지 않고 뭐 비헤이비어를 정의한 부분이 없고 인풋 아웃풋만 생성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학교였으면 F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도면은 이제 활용 가치가 너무 없겠다 생각했는데 다른 것들도 막 만들다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는 되는데 이 친구는 챗 GPT의 G까지만 왔네. 아직 멀었다 생각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당 코드 생성 부탁은 포기를 했습니다. 챗 GPT는 잘 해주거든요. 챗 GPT한테서는 일자리의 위협을 느꼈는데 이 친구한테서는 하품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 다그램, 제가 문서를 뭔가 어떤 뭔가 스펙을 주고 스펙 기반으로 스펙 문서가 되면 거기 기반으로 타이밍 다그램 그려야 되는데 무기당 코드 생성 부탁을 하고서 이 친구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아졌어요. 그래서 문서를 던져줘가지고 타이밍 다그램을 그리는 걸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그린 타이밍 다그램으로 코드를 잘 생성하는지 이제 보자라고 해가지고 다음 업체 진행했는데 보시면은 좀 생략되는데 이게 타이밍 다그램 그리는 이제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확장자가 .json 파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추격돼서 있는데 코드 형태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코드 형태로 넘겨줘가지고 얘가 그래도 뭔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스테이트 머신 같은 거 오프 뭐 꺼졌을 때 아이들 대기 상태일 때 송신 준비 그리고 프레임 송신 끝나고 다시 대기 상태 돌아가는 거 스테이트는 잘 추출했더라고요. 그리고 완성된 코드 보니까 정석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뭐 스테이트 잘 선언했고 그리고 이제 FSM 같은 것들 시퀀셜 로직 같은 거 교과서에 나온 대로 잘 했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보니까 실제 그 타이밍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간단한 모듈이라 가지고 이게 한 화면에서 남기는 건데 보면은 이게 좀 작아가지고 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스테이트가 그 프레임 보내는 준비 단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넘기는 이 스테이트로 전환되는 그 사이에 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한 클락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그냥 바로 넘기는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이 내용도 뭐 프레임 랭스나 이제 바이트 인덱스 카운트 하는 거 몇 번째 바이트 보내고 있는지 이제 그 인지하는 그 부분에 대한 로직도 조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제 동작이 실패하는 그런 코드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또 타이밍을 다 던져도 코드로 무생성하면은 이거는 뭐 쉽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걸 믿었다가 오히려 얘가 숨겨놓은 함정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게 더 오래 걸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타이밍 다름도 못 그려주고 타이밍 다름 기반으로 설계도 못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뭐 신랄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타이밍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계한 코드를 얘한테 던져줬어요. 벨로그 코드를 던져줘가지고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뭔가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만들어주긴 했는데 엄청 짧아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뭔가 내용이 다채로워야 되는데 이게 짧아가지고 이거 번진 것부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플로팅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거 분명 이게 뭔가 한 70클락까지 가야 되는데, 보면은 한 둘 셋 넷 10클락도 안 갔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쓰라고.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 이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원본이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거 실수 없다 생각을 했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거는 제가, 문서도 제가, 타이밍도 제가, 코드도 설계도 제가, 오케이, 그거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한 테스트 벤치 코드를 이제 너가 한번 생성해봐라.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한테 기회를 줬는데, 간단하게 이제 애더, 이제 덧셈 하는 가상기 모듈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던져줬는데, 이게 덧셈에 대해서 이제 뭔가 테스트해준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구분했더라고요. 기본적인 덧셈, 뭐 0이랑 더했을 때, 그리고 뭐 F, 뭐 최대값을 해가지고 뭐 오버플로 되나, 그리고 합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 인식을 하나, 뭐 오수표현 이런 거 오버플로우 랜덤 값 더했을 때 잘 나오나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는 잘 뽑아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뭔가 바닥부터 설계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고, 이미 설계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테스트 벤치가 사실은 테스트 벤치 짜려면 이 코드가 뭘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은 그나마 잘하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도 이렇게 좀 다채롭게 뽑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테스트 벤치 이제 짜는데 또 완전히 또 믿을 수는 없죠. 언제 또 함정 숨길지 모르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뽑는 데에서는 이제 믿을만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 친구가 아이디로 통합되기보다는 그냥 뭔가 그 채팅처럼, 챗GPT처럼 국문으로 대하는 형태로 가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 기능은 총평으로서 코드 생성 기능은 활용성이 매우 낮아가지고 이거는 뭐 쓸 수가 없고, 차라리 이제 대학 막 입학한 1학년 애들 가르쳐서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다이어그램 기반의 모듈 코드 생성은 이게 뭔가 그래도 여러 개 좀 던져봤는데 학생들이 좀 공부할 때 참고할 만한 수준은 몇 개는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좀 설계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참고가 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설계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작성은 이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70클락짜리 던져놨는데 5클락짜리 그림 보여주는 거 봐서는, 또 어떤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할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도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이런 시나리오의 동작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잘 제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결론은 기존에 쓰고 있던 챗GPT를 쓰는 게 챗GPT한테서는 일자리 위험을 느꼈는데 김한테서는 하품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연아 씨. 앞에서 이제 강혁 씨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어떤 건지를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드웨어 스펙 설계를 할 때 이제 뭐 어떤 프로토콜을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동작을 하는 모듈들로 구성을 할 건지를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신호들이 클락에 맞춰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저희가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듈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원래 의도했던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랑 동일한지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합성을 진행하고 FPGA로 구운 다음에 ILA로 찍었을 때, 아니면 오실로스코프로 찍었을 때 결과를 다시 비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 그 설계의 꽃이자, 사실 타이밍 다이어그램만 제대로 설계를 했다면은 하드웨어 설계는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QSPI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쪽
ILA 결과를 캡처를 해서 한번 이대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청을 했냐면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밍 다이어그램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건 그냥 정답지를 주고 보고 따라하라는 거랑 다름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설계된 마스터 쪽에 슬레이브랑 주고받을 인터럽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신호를 이제 계속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커서 AI 그 기능과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마스터 쪽의 기존 신호들은 다 이미 검증이 됐고 제가 오실로스코프로도 비교 확인을 끝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다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인터럽트를 추가해줘라고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처음 본 이미지를 똑같이 따라해서 이제 마지막에 라이트가 끝난 후에 RX 인터럽트만 추가를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 첨부했던 ILA 결과는 그대로 따라를 하되 이제 신호를 하나만 추가하도록 제가 명령을 준 건데요. 그 커서가 실제로 제공해준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제가 분명 여기 이제 사용했던 신호들은 디버그 카운트, 디버그 던, 디버그 QR enable, run 이런 간단하게 한 8가지 신호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디버그 SDO까지가 제가 넣은 ILA 이미지 속 신호선이고 그 밑에 이 많은 마스터 쪽 신호들은 이제 커서가 제가 넣은 질문과 ILA 결과 화면을 보고 이 신호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코드 분석을 한 후에 사고 확장을 좀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신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앵스럽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처음에 ILA 들어있던 신호들이 의도한 대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RX 인터럽트 추가를 이제 요청을 했으니 RX 인터럽트가 잘 나오면 일단은 뭐 쓸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앞서 의도를 했던 이 사진에서 지금 데이터선만 잘라온 건데요. 제가 의도했던 데이터는 이제 02, 02, 8C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 데이터 라인 선을 보니까 01, 00 하다음에 XXX로 넘어가고 또 이 같은 데이터 라인인데 여기는 갑자기 0x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선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 다음 프롬프트에는 이 데이터를 직접 고정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줬는데 제가 이제 채팅으로 이 커맨드를 이게 지금 프로토콜이 커맨드 어드레스 2바이트 그 뒤에 데이터가 붙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바이트가 커맨드여서 제가 처음에 커맨드를 요청했던 거고요. 의도한 데이터였던 0x02, 0x028C를 제가 직접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대답은 막 맞습니다. 막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정확히 수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의도한 데이터를 제가 막 되게 잘 써줬거든요. 근데 또 결과를 보니까 갑자기 그 데이터 라인에 또 이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라인은 다 언노운 X로 넣어버리고 그 다음 데이터 라인은 그냥 0x02 하나만 띡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짰지? 라고 좀 의구심이 재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이슨 파일로 된 타이밍 다이어그램인데 보시면은 다 언노운 이렇게 되어 있고 데이터도 분명 0x02, 0x02, 0x8C 이렇게 순차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0x02만 주고 그 뒤에는 그냥 0000으로 넣어버려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커서 I는 QSP라는 프로토콜을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앞서서 ILA 사진을 첨부를 하면서 그 QSP 마스터 쪽 코드를 같이 골뱅이로 언급을 해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사실 커서 AI가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 데이터베이스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분석을 할 때 이제 RA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 글자가 작게 들어가고 촘촘히 이미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 능력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직접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수정을 해줬고요. 그래도 뭐 색상을 변경해달라 아니면은 타이밍을 조금 땡겨달라 요런 진짜 그 제이슨을 이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이 하드웨어 스펙을 기반으로 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 생성, 그러니까 제이슨 파일을 수정하는 거는 아직 많이 미숙한데 그 제이슨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다이어그램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는 사실 하드웨어 스펙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테스트 벤치를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게 커서 AI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그 채팅에서 폴더나 파일을 언급을 해서 인포트를 시키고 같이 분석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 특히 기존에는 뭐 비바도에서 이제 열어서 수정을 하려면은 거기서 이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수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비바도에서 열어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알아서 수정을 하고 그 소스 코드가 있는 폴더를 임포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 구성으로 커질 때는 이제 뭐 서브 모듈들도 굉장히 많고 페리페랄들을 다뤄야 되는 모듈도 굉장히 많이 붙어서 꼭 하나의 파일만 불러와서 수정하기에는 AI의 장점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그 소스 코드 경로 자체를 다 갖고 온 다음에 그 중에 어떤 모듈을 참고를 해서 어떤 모듈을 수정을 해줘. 라고 하면은 그 좀 의존성이 높은 모듈들을 같이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단일 모듈에 대한 테스트 배치 작성을 먼저 해봤고요. 제가 요구했던 거는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미 검증이 완료된 QSP 마스터 쪽 테스트 벤치를 한번 작성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QSPI 쪽을 인풋한 이후에 마스터 코드인 QME.베릴로그 모듈을 이제 분석을 해서 테스트 벤치를 지금 해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되게 한 번에 깔끔하게 의도한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이 프로토콜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됐고, 심지어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마스터 모듈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설계를 했던 래퍼 모듈까지 같이 묶어서 탁 모듈을 또 만든 이후에 요구를 한 결과 이미지인데요. 제가 타이밍 다이어그램에서 의도를 했었던 0280 뭐 아니면 0290 이런 커맨드 다음에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이 뒤에 내부 처리까지 다 잘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이 커서한테 하드웨어 스펙을 이해시키는 거는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 검증이 완료됐거나 아니면은 설계가 이미 완료됐다고 판단이 된 모듈을 딱 던져진 후에 이거를 분석을 해 그리고 이거에 맞게 테스트 배치를 짜줘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매우 잘 활용을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용한 총평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문법 아니면은 그 다이어그램을 짜는 디자인 부분에서의 성능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커서 AI에게 좀 능동적으로 너가 하드웨어 스펙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고도화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을지를 알아서 해봐라고 하는 순간 에러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로직 설계에서도 그렇고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사실 이제 하드웨어 스펙 이해만 들어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하드웨어 스펙 자체가 조금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설계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이후에 QSP 마스터 인터럽트에 대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커서가 직접 짜게 하고 싶어서 계속 그 채팅을 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도 맞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네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제대로 수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모르는 학부생을 앉혀놓고 이제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느낌? 근데 그것도 온전히 잘 따라오지 못해서 한번 시험 삼아 꼬아서 이제 다른 잘못된 정보를 한번 줘봤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그거에 대한 얼굴그램을 좀 판단을 못하고 네, 뭐 작성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 쪽은 저는 사용을 조금 지양할 것 같고요. 테스트 벤치를 짤 때는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이 뒤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발표자분이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